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축 환경과 에너지 이 분야가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 환경이라는 분야가 이 건축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하나를 이루고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이런 분야에서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식을 창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직업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은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 설계, 시공, 그리고 운영 및 관리. 이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 각 단계가 소요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운영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건물을 만들고 나서 건물을 사용을 하고 건물을 부실 때까지 그 기간이 나머지 3개에 비해서 상당히 긴 거죠. 뭐 생각을 해보면 건물을 50년 넘게 사용을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을 하는 동안 사람들한테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치게끔 실내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려면 건물이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001년에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 굉장히 유명한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싶었냐면 과연 현대인들이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조사를 했는데 이부 그래프가 그 결과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봤을 때 바로 눈에 와닿는 그래프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군데만 실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0% 이상을 우리 현대인들은 실내에서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아주 막대하게 받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 분야에서 집중을 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주 공간을 왜 만드는지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를 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을 했죠. 뭐 원시인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한 이유는 비나 뭐 번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주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근데 현대인들은 뭐 동굴에서 살진 않고 이제 건물을 만들면서 어떠한 재료를 사용을 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더 잘 구분짓는 재료를 사용을 해서 건물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실내 환경을 새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실내 환경에는 빛, 온도, 습도, 공기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건물 안에 조명 시스템이라든지 공조 시스템이라든지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밤에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명 시스템이 없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고 제 편의를 위해서 이 조명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빛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환경을 조성을 했고 그로 인해 제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현대인들은 점점 사용하는 가전기구가 다양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환경 조성과 그로 인한 에너지 사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분야에서 고려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어려운 것들이 어떤 점이 있고 또 재밌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 환경이랑 사람이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날씨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 개개인마다 특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이 또 있고, 그리고 제가 현대인들이 어떤 건물의 재료를 사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외부 환경과의 차단을 이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건물이 사용되면서 그 재료 자체가 부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료가 가장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없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조명 시스템이라든지 공조 시스템이라든지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또 사람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고 쾌적함을 느끼고 또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영향을 받고 뭐 생산성이라든지 뭐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아파트가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 기분이 좀 우울하다거나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효율이 더 안 나온다거나 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또 필요한 지식을 만들게 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겉업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뭐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에너지 소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 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 기반 사람들이 이제 건물이라든지 뭐 필요한 사회 기반 시스템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총 4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나눕니다. 뭐 주거 건물, residential building, 그리고 상업 건물, commercial building, 그리고 교통, transportation, 그리고 산업, industry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residential building과 commercial building 이 2가지를 합치면 거의 40%가 돼서 그 상대적으로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더 큰 포션을 갖고 있다. 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분야를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또 이 CO2라든지 이런 대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의 문제도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이 크고 그리고 연구 자체가 더 임팩트가 굉장합니다. 에너지와 관련돼 있고 사람의 삶과 또 많이 관련이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 분야가 또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을 해 나가고 있냐면은 건물 자체만 보지 않습니다. 건물에서 소요되는 에너지가 결국에는 건물이 모이고 모이게 되면 도시가 되고 그리고 그 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 시스템들이 있죠. 뭐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죠.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뭐가 있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에너지 생산 소스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건물에서 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 그리드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에서도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알게 되는 이런 쪽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미국에 있고 미국과 관련된 좀 기회만 좀 말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미국에는 이 에너지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Department of Energy라는 것이 있어서 이 분야가 이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 에너지부에서 갖고 있는 국립연구소만 17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연구원들, 연구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하고 이 시장 자체를 선도해 나갑니다.
나중에 제가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간략한 부분은 말씀을 해드릴 건데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에서 아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개발을 해냈고 그것들이 굉장히 스탠다드, 표준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연구 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펀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연구 펀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 시공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에너지 쪽으로 자꾸 본인의 영향을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펀딩이 많아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공과 이 에너지 또 환경까지 같이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도 제 커리어가 시공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오게 된 계기가 제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쪽에 연구 펀딩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쪽으로 제 인생이 좀 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고요. 제가 뭐 굉장히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연구를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지식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서 이쪽 분야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할 수 있게 제가 또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쪽을 이쪽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연구를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제가 인터뷰도 한번 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사였고요. 감사합니다.